에릭 프롬은 사랑을 일종의 행동으로 봤기 때문에 훈련 가능하다고 했고요. 그러니까 훈련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으로는 정신 집중인데요. 정신 집중은 우리가 뭐 무슨 공부하듯이 그렇게 집중을 한다는 게 아니라 상대에게 집중하는 걸 말합니다. 상대가 하는 말을, 상대와 함께 있는 시간을 집중하고 몰입한다는 걸 말하는 거죠. 정신 집중은 어찌 보면 요즘 세상에서 정말 하기 힘든 행동인 것 같아요. 무엇을 하든 정신 집중하는 시간은 짧아지고, 그리고 정신 집중을 방해하는 것도 굉장히 많아졌죠. 그리고 누구랑 같이 있으면서도 그 상대방에 집중하기보다는 상대와의 이야기를 서로 하면서도 다른 생각을 하고, 그 다음 뭐 대화가 끊겼을 때는 그런 어색한 침묵의 시간을 피하기 위해서 서로 스마트폰을 바로 쳐다보잖아요. 그 다음으로 말한 것은 인내인데요. 자본주의에서는 시간도 돈이라는 가치로 환산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뭐든 빨리빨리 해야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빨리빨리는 결과와 성과만을 따지기 때문에 좀 참고 견디고 기다리는 걸 오히려 미련하다고 생각하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어디 사랑이 빨리빨리 되던가요? 끼고 경험하고 깨우치고 이런 모든 과정이 사랑인데 빨리빨리라는 속성 과정이 있을 수가 없죠. 그 다음으로는 관심을 이야기하는데요.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어떤 것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고 이런 최소한의 정보가 있어야 되잖아요. 상대를 기쁘게 해주려면 상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내가 상대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던 내 마음의 가방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아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해야 타인도 사랑할 수 있다는 이 이야기가 말이 되는 거죠. 나도 잘 알아야 되고 상대도 잘 알아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나에 대한 관심, 상대에 대한 관심이 꼭 필요하죠. 톨스토이 우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사자와 소가 만나서 어느 날 서로 사랑하게 됐고, 그래서 함께 지내자고 했죠. 사자는 매일 열심히 사냥해서 소에게 고기를 가져다 줬고, 소는 또 열심히 풀을 뜯어다가 사자한테 갖다 줬어요. 하지만 그 둘은 끝내 서로를 원망하면서 헤어지는 뭐 그런 우화예요. 사자와 소는 서로 상대를 위해서 무엇인가 열심히 했어요. 그죠? 매일 사냥했고 매일 풀을 뜯었고. 하지만 그건 상대가 원한 게 아니었거든요. 이건 상대에 대한 관심 부족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 에릭 프롬이 말한 자기 객관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자기 세상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에릭 프롬이 말한 사랑의 실천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자기 자신에서 벗어나는 길, 즉 자아도취에서 벗어나는 길을 말합니다. 이건 자기 자신을 버리라는 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잣대로 타인을 평가하고 바라보지 말라는 거죠. 자기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만 빠져 있으면 자신의 문제가 가장 크고 심각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 작은 자기의 세상에서 벗어나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와 비슷비슷한 고민으로 살고 있다는 것도 깨닫게 돼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고민하는 부분이 나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 때 약간의 위로를 받잖아요. 그래서 자기만의 생각과 판단에서 벗어나서 조금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나를 조금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내 마음이 좀 편해지거든요. 근데 나만 생각하면은 내 마음에 오직 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타인이 들어올 틈이 있겠어요. 자기 객관화라는 것은 나라는 작은 세상의 판단의 잣대로 이 커다란 세상의 판단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는 세상은 나일 뿐 그게 전부는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나를 버리고 나를 뭐 비하하고 나는 안 돼, 이런 감정은 아니에요.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되 이게 전부는 아니구나 라는 어떤 일종의 여지, 마음의 여유를 두라는 거죠. 이렇게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이성과 겸손함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이성과 겸손함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앙이 필요하다고 말을 하는데요. 여기서 신앙이라는 단어가 조금 어색했어요. 그래서 원문을 찾아보니까 맥락적으로 봤을 때는 신앙이라는 어떤 종교적인 색채가 있는 단어보다는 자기 확신, 뭐 신념 또는 믿음으로
해석해도 될 것 같아요. 사랑을 할 때는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거든요. 내 자신을 상대에게 던지는 일이나 마찬가지인데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거절을 당할 수도 있고, 이 모든 것을 감수할 수 있는 담담한 마음 자세를 용기라고 했어요. 용기가 없다면 상대에게 내 자신을 던질 수가 없죠. 그래서 자기 객관화를 위해서는 이성과 겸손함이 필요하고, 이성과 겸손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고, 이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에릭 프롬은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이 책을 정리하자면 에릭 프롬은 사랑을 주는 행동이라고 봤고요. 무엇을 주는 걸까요? 에릭 프롬은 배려와 존중, 보호와 책임이라고 했습니다. 상대가 자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배려하고 존중해 주는 것이고요. 상대에 대한 배려가 없으면 사랑은 집착으로 변질하고, 책임과 보호의식이 없으면 지배와 소유로 타락해 버리죠. 이렇게 오랫동안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사랑에는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각자가 느끼는 대로 해석이 다를 뿐 어떤 정답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저한테 어떤 연애나 사랑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들이 제법 있거든요. 제가 뭐 특별하게 상담을 한다거나 그런 건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사랑과 조건에 대해서 참 고민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 선택을 제가 해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나 잘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분들은 바로 이렇게 질문을 바꾸시더라고요. 너라면 어떻게 하겠니? 글쎄요. 어떻게 딱 부러지게 수학처럼 선택하기가 참 어렵겠죠. 하지만 제가 깨달은 건 조건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요. 이 조건은 다른 조건으로 대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은 정말 대체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조건보다는 사랑에 손을 들겠어요. 저는 근데 어딘가에 이렇게 쉽게 빠지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뭐 한번 빠지면 좀 앞뒤 재지 않고 빠지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런데 사랑과 조건 중에서 이렇게 고민을 한다? 아마도 그럼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 약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저는 조건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많은 것을 극복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저는 사랑 쪽에 손을 들겠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책 리뷰를 사랑에 대한 주제로 선택한 건 예고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랑이라는 것이 가장 보편적이고 본질적이고, 하지만 정말 어렵고 힘들고 사랑 때문에 많은 인생의 사건들이 만들어지잖아요. 사랑만큼 정말 다이나믹한 주제는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다음 편은 예고편으로 만나 뵐게요. 감사합니다.